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어떤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 많이 있죠. 미국에서는 특히 크고 작은 일에 소송을 거는 일이 잦다 보니까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경우에 있어서 개인이 스스로 재판을 진행하는 스몰 클레임, 즉 소액 재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 소액 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상법, 부동산법, 소송문제 전문이신 이원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이 미국이 정말 제일 무서운 말이 당신 소송할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크고 작은 소송이 굉장히 많은 국가인데 우리가 그냥 한국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경찰을 부른다. 그래서 경찰한테 분쟁 해결을 도와달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변호사님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경찰서에 가도 네. 어떤 그 컴플레인을 갖고 경찰서에 얘기를 하면 그냥 변호사를 찾아서 소송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변호사님을 먼저 찾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인데 이 스몰 클레임, 소액 재판을 하는 것은 변호사님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진행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렇죠. 이제 그 정확한 말씀은 네. 소액 재판의 재판 자체는 이제 변호사 없이 개인이 하시는 거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할 수 없다면 변호사를 도움을 받아서 재판을 준비하는 거는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아, 준비 과정까지는 변호사님께서 도와줄 수 있지만 재판을 가는 데 있어서는 개인이 혼자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법정이라면 네. 변호사가 법원에 가서 손님이 본인이 얘기하기보다는 변호사가 손님을 대변해서 어떤 재판을 하는 절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소액 재판은 변호사가 가지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갈 수는 있지만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다 자기 케이스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쓰면서 변호사가 가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데리고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죠. 네. 그럼 이 소액 재판 이름에서부터 뭔가 금액이 굉장히 작은 느낌의 재판이다 그렇죠. 하는 네. 느낌이 드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소액 재판이라고 한다면 그 클레임을 하시는 액수가 보통 10,000불 미만일 경우에 가능하고요. 네. 만약에 코퍼레이션이 소송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10,000불이 아닌 5,000불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군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 금액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2만 불짜리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소액 재판은 10,000불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0불 두 번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나요? 자주 저희들이 받는 질문이긴 합니다. 네.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클레임할 수 하는 액수가 2만 불일 경우에 그걸 나누어서 두 번에 10,000불씩 할 수 있냐는 질문을 자주 듣는 질문이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나눠서 할 수는 없고 네. 어떤 그 사건에 연루돼서 내 손해가 2만 불이든 15,000불이든 내가 그 사람을 소송하려면 한꺼번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지 나눠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손님이 와서 이제 그런 질문 하실 때 보면 2만 불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비용을 내고 뭐 하면 오히려 10,000불을 소송해서 10,000불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액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네. 좀 따져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대방한테 클레임할 액수가 2만 불이라 하더라도 10,000불 받고 간단한 이제 그 소액 재판의 장점은 뭐냐면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보통 소송 시작해서 최소한 10개월에서 1년 반 경우는 네. 2년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민사 소액 재판의 장점이라는 거는 금방 쇼부가 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45일 또는 60일 아니면 70일 이내에 네. 재판 날짜를 받아서 네. 거기 가서 그냥 해결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액수도 물론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네. 재판 날짜가 빨리 오기 때문에 네. 빨리 해결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재판 날짜도 뭐 빨리 받을 수 있고 판결도 빨리 나오는 만큼 준비도 굉장히 간단한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만불선에서 분쟁이 생긴다면 네. 뭐 그렇게 크게 복잡한 문제들, 법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뭐 간단한 예로 뭐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소액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집을 렌트한다거나 아파트를 렌트를 했는데 건물주인이 시큐리티 카드를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 이제 소액 재판 같은 것들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아, 디파짓 문제, 뭔가 금액, 돈의 금전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 그렇죠. 이제 소액 재판이라고 한다면 판사에게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봤으니까 금전적인 어떤 판결을 달라고 요구할 때만 소액 재판을 할 수 있고요. 네네. 보통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대방한테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이걸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걸 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집의 명의가 내 거라는 걸 인정해 달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소액 재판에서 하여튼 재판은 아닙니다. 아, 오직 금전적인 그렇죠. 문제로만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재판을 해도 어떤 금액을 얼마만큼을 누구에게 줘라 뭐 이런 식으로밖에 판결이 안 나겠네요. 그렇죠. 아, 오직 금전과 관련된 문제만 소액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소액 재판 비교적 간단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재판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라는 얘기는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모든 소송은 공소시효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아, 공소시효 이내에 소송하신다고 하면 네. 소액 재판 하시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금전적인 손해가 얼마인지 상대방을 지금 제가 찾을 수 있는지 상대방의 주소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네. 그다음에 또 상대방의 회사일 경우에 그 회사를 그러면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되는지 소장의 회사 이름은 했지만 소장을 전해줄 때는 그러면 회사 누구한테 전해줘야 되는지 아, 뭐 그러면 또 소송을 여러 법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렌지 카운티도 있고 LA도 있고 네. LA도 뭐 여러 군데가 있고 오렌지 카운티 네.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는 소송을 지금 어느 법원에다가 접수를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좀 고려하실 상황들이 좀 많이 있으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 소액 재판 준비하는 과정부터 진행하는 상황들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먼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소시효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뭐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죠. 구두 계약의 위반이라는 거는 2년이고 네. 뭐 서면으로 계약에 대한 거는 4년이고 뭐 이런 그 법적인 공소시효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공소시효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지난 며칠 전에 네. 제 사무실에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상대방한테 클레임할 돈이 꽤 많았어요. 네. 이분이 얼마를 기다렸다 절 찾아오셨냐면 9년을 기다렸다 절 찾아오셨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런 분들은 벌써 공소시효가 다 지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된다면 네.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죠. 네, 네. 그리고 또 이 소액 재판은 그럼 어느 법원이 관할을 하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 소액 재판을 어느 관할로 가야 되는지를 이제 정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기준은 뭐냐면 네.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 소장을 받을 사람의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 집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사람이 계시는 뭐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집 주소라든지 네. 그럼 그 집 코드를 온라인에 가서 코트 로케이터를 아까 법원을 찾는 그런 온라인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집 코드를 넣으라 그래요. 그 집 코드를 넣으면 어느 법원으로 가라고 딱 나와 있죠. 아, 내가 이 재판을 먼저 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렇죠. 집 코드 기준이 아니고 아니죠. 소장을 받을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소장이 접수돼야 될 법원은 소장을 받을 사람의 입장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면 제일 안전하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있는 주소로 할 수도 있는 제외가 된 상황은 있기는 해요. 네네. 하지만 제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거주하는 집이나 아니면 상대방이 있는 비즈니스나 그 집 코드를 이용해서 그쪽 관할 법원에다가 접수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시죠.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그 상대방의 뭐 주소나 회사 주소를 알아야 된다고 하셨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온라인으로 어떤 계획을 매매도 물건도 사고 했었는데 네. 돈은 보냈는데 물건을 안 보냈다. 아, 근데 상대방이 어느 주소인지 어디 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소액 재판을 어디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아, 이럴 경우에 무작정 이럴 경우에는
손님한테 저는 뭐라 그러냐면 그냥 이럴 상황이라면 그냥 본인이 있는 그 주소에서 일단 소송을 하고 네. 만약에 상대가 거기에 이의 제기를 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 그 문제는 그때 가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 그런 방법도 또 있군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소액 재판을 먼저 그 법원 어느 법원에 해야 되는지까지 찾았다면 예. 그다음엔 이제 그 서류를 준비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일단 이제 하셔야 될 게 그 법원 슈페리어 코트에 가시면 네. 소액 재판해서 스몰 클레임스 디팔먼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거기 가면 그 필요한 소장 이거 모든 필요한 서류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 설명도 굉장히 제가 보기엔 이제 자세히 나와 있고 네. 그래서 거기에 아무래도 영어가 좀 부족하시면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을 불러서 도움을 받아서 네. 절차를 제대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웹사이트를 통해서 쭉쭉 보고 따라가면 되는 정도인가요? 근데 요새는 이제 조금 거기에 좀 트위스트가 생겼는데 네. 옛날에 코비드 19 전에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장을 거기 온라인에 해서 법원에 접수하고 소장을 상대한테 건네주고 기다렸다 재판 증거를 준비하고 재판을 가면 됐는데 네.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비드 19이 있어갖고 네. 재판을 저희들이 직접 법원에 출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새는 다 비디오로 다 그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줌으로 하나요? 보통 그러면? 줌으로 하죠. 어. 아니면 줌 아니면 콜트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시스템들이 있어서 네. 거기 가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조금 문제점이 뭐냐면 네. 이게 조금 젊은 사람들도 조금 쉽지는 않은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혼자 직접 하기는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 어렵죠. 예. 아, 그럼 재판관님도 줌으로 만나고 그렇죠. 나도 그냥 집에서 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대신 이제 조건이 재판 날짜 전에 우리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 옛날에는 재판하는 날 증인과 증거를 모두 다 갖고 내가 재판에 가서 주면 됐었지만 네네. 이제는 다 줌으로 하기 때문에 재판 날짜에 적어도 열흘 전에 네. 내가 법원에 제출할 증거 서류 이런 거를 이미 다 열흘 전에 다 보내줘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만 판사가 그 증거를 갖고 보고를 검토를 할 테니까 아.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네네. 없었던 건데 요새 새로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LA 같은 경우는 재판 날짜가 정해지고 피고와 원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그 법원에다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갖고 쌍방이 예를 들어서 분쟁 액수가 예를 들어서 뭐 7,000불이라고 가정한다면 네. 서로 온라인으로 중재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판하지 않고 당신한테 뭐 5,000불 주겠다. 그럼 상대방이 5,000불 싣고 7,000불 달라. 뭐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중재한 시스템이 생겼어요. 온라인으로 중재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래서 중재가 되면 그 합의서 사인하고 중재하고 재판 갈 필요도 없고 네네. 만약에 그 중재했는데도 서로 뭐 한쪽에서는 영 대답을 안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합의가 안 되든가 하면 이제 원래 예정대로 재판을 하시면 되겠죠. 아, 그렇게 온라인으로 중재 서비스가 생긴 건 좀 좋은데요? 그렇죠. 네. 예, 한 번 예. 기회가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가능하면 법정에서는 재판을 사람들 다 오는 것보다는 네. 빨리빨리 알아서 합의하는 게 제일 아.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프로모트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소액 재판이 뭔가 금액이 굉장히 적게 드는 재판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예. 접수 비용이나 뭐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제 생각에 아마 접수 비용이 뭐 80 몇 불인가로 알고 있고 아, 소장을 이제 법원에서 이제 접수가 되면 네. 접수된 소장을 상대방한테 전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전해주는 비용이 뭐 60불 뭐 그래서 뭐 200불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합쳐서. 저렴한 편이네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재판에서 이기면 뭐 이런 비용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죠. 그렇죠. 보통 이제 판사가 재판에서 이기면 이긴 사람이 얼마 정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법원 접수비서부터 뭐 다른 비용을 지불하라 그런 명령을 같이 하죠. 아, 그러니까 드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소액 재판을 뭔가 진행하는 과정에 좀 디테일한 부분들도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한테 어떤 내가 당신한테 어떤 분쟁이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얼마 정도 돈을 안 주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그 편지를 돈을 얼마 요구하는 편지를 보통 요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미리 통보를 해줘야 되는 재판하기 거군요. 전에 보통 다 통보를 하고 법원에 가면 그걸 먼저 했냐고 또 물어보기도 하죠. 그럼 이 통보 절차도 지금 변호사님들의 도움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 쉽나요? 아니요,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그럼 통보를 해야 되면 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 통보장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숨었어요. 돈을 주기 싫어서. 그럼 통보를 어떻게 하죠? 본인이 이 사람을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없어졌을 경우에 그 사람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저희들도 그런 비용 얼마 내면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꼭 사람을 찾아야 된다면 네네. 찾아서 소장을 전해줄 수 있죠.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네. 제 손님 중에 누구 하나가 어느 한 분이 이제 그 소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밤새만에. 네. 그 나중에 못 찾겠다고 저를 찾아보니까 네. 버스턴 매사추세츠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5마일을 편지해서 돈 보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갖고 네. 어떻게 찾았지? 그렇죠. 그렇다고 돈을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돈을 받은 경험도 있죠.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소액 재판 준비 비용 가운데 이 통보장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있다고 하신 거군요. 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판에 가서 이제 판사한테 내 증거 서류를 이제 제출할 거 아닙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복잡하게 많은 거를 막 그냥 준비를 하는 거죠. 판사가 주어진 시간에 많은 사람의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 네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서류도 딱딱 정리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줘야 되는데 네. 너무 복잡하게 주다 보니까 판사가 그걸 다 안 보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안 봐서 본인이 손해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보보다는 네. 꼭 필요한 내가 판사한테 알리고 싶은 것을 아주 간단하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네. 서류를 준비를 하고 맨 위에는 케이스 서머리 식으로 이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고 내가 왜 이래야지만 나한테 판결을 줘야 된다는 걸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유들을 딱딱딱 집어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판사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스몰 클레임 제가 듣기로는 뭐 LA에서만 하루에 막 수천 건씩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판사도 하루 종일 그걸 다 다루려면 굉장히 대충 볼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글쎄요. 아무튼 뭐 많은 시간을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서머리를 해서 뒤에 그 증거 자료를 다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판사님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몇 마디 딱 해보면 네. 벌써 누가 잘못한가 거의 그냥 뻔한 얘기니까 거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이 케이스에서 이기려고 하면 네. 좀 더 자세하게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하지만 간단 명료하게 하는 이런 게 있다면 아무래도 그 결정 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당일 재판에서 모든 게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이 스몰 클레임은. 그렇죠. 그날은 얘기는 안 해주고 네. 보통 메일로 뭐 누가 이겼다 이렇게 결정으로 메일로 아마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판에서 졌어도 뭐 재심을 하거나 하는 기회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기회는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에 네. 판사 법원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본인 생각엔 본인이 이겨야 될 케이스를 판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증거를 잘 보지도 않고 네네.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재판 판결을 받고 30일 이내에 네. 항소를 할 수 있는데 항소는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사가 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스몰 클레임 뭔가 그냥 듣기로는 굉장히 간단할 것 같고 그냥 이기기 쉬울 것 같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막상 뭔가 자료를 준비하고 딱 그 판사의 판결에 이길 수 있도록 유리한 쪽으로 준비해 가려면 뭔가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하는 날 직접 가서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 서머리라든지 네. 증거 자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아주 간단 명료하게 준비를 해서 법원에 보내고 하는 서비스는 해드릴 수는 있겠죠. 그래도 뭔가 재판에 변호사님 선임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럼요. 제가 이 스몰 클레임 얘기 들은 바로는 그냥 작은 금액으로 소액 재판으로 하려고 했는데
상대편에서 갑자기 변호사 선임해서 뭔가 맞고서 하는 케이스도 있다. 그런 재미있는 케이스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미스터 김이라는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를 소송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네. 내가 보니까 미스터 김이라는 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인데 네. 나한테 대해서 만불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소액 재판을 저한테 걸었어요. 네네.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스터 김이라는 분은 이 소액 재판을 하면 분명히 내가 보기엔 내가 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좀 재정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미스터 김이라는 분과의 어떤 관계 섞였던 관계에서 어떤 클레임을 걸어서 2만 5천 불 이상에 해당되는 맞고소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소액 재판 날짜 오기 전에 네. 아예 그런 민사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 소송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맞고소를 하면서 소액 재판 법원에다 이거는 만불 갖고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 나는 상대방의 2만 5천 불 클레임을 했기 때문에 소액 재판에서는 이 케이스 들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민사 소송으로 올려와야 된다. 하면 그게 따라오게 되거든요. 아, 그럼 소액 재판 신청한 건 없어지는 그러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맞고서 소액 재판에서 맞고서 2만 5천 불 하는 식으로 해서 통보를 했거든요. 아, 그러면 그 미스터 김이라는 분은 본인이 생각에 소액 재판하면 빨리 쉽게 끝나고 네네. 돈을 받으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 사서 민사소송으로 맞고소를 해서 2만 5천 불 이상 소송을 해서 법원을 끌고 간다고 하면 네. 미스터 김이라는 분은 이제 본인이 초이스가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으로 가서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민사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죠. 재판 날짜도 1년 이상 갈 수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법을 좀 나쁘게 악용하는 악용한다고 경우도.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케이스들도 가끔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소액 재판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부담 없이 그래도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그렇죠.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편이 그렇게 민사 소송으로 맞고소를 해버리면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그 금전적인 범위가 완전 늘어나게 되고. 본인도 변호사 비용을 많이 지출해야지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때는 네. 그 지출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포기할 테니까 당신도 포기해라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아. 네. 그러니까 소송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돈을 잃게 되는 경우를 노린 거겠네요. 그런 상황이 될 수. 그러니까 상대방이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걸 알았을 때 그런 식으로 어뷰스 한다면 아. 그쪽에서는 변호사 비용 감당할 수 없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케이스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아. 네. 그러니까 이 법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소액 재판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기 쉬우니까 진행해야겠다 했다가 이렇게 맞고서로 뭔가 역풍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심사숙고 하셔야 되겠죠. 네, 정말 쉽게 생각하는 재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궁금한 점이 이 소액 재판은 그러면 뭐 억울한 일은 누구나 체류 신분 상관없이 겪게 되잖아요. 네네. 신분에 상관없이 신분 재판 상관없습니다. 신청할 네. 수 있나요? 네네. 네. 그 점은 매우 다행이네요. 예. 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쭉 이 소액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점은 우리가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일 겪고 문제를 당하게 되는데 언제 소액 재판을 신청하고 아니면 언제는 민사 소송을 해야 되고 뭔가 그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내가 받은 피해 액수가 얼마냐 하는 게 첫 번째 기준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만불 피해를 받았는데 네. 뭐 변호사를 써서 뭐 한다면 애보다 배꼽이 큰 케이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액 재판을 가야 되느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 되느냐 네. 이거는 내가 받은 피해 보상 액수 받아야 될 보상 액수가 얼마냐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 네네. 두 번째로는 재판이 워낙 길다 보니까 네. 소액 재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한 달 반 두 달이면 쇼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결과를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 네.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소액 재판이기도 하고요. 예. 좀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했을 때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으신데 그래도 억울한 일을 해소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소액 재판이 잘 맞겠네요. 그렇죠. 아까 그 소액 재판인데 민사소송으로 끌고 간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네. 내가 상대방의 어떤 클레임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보통 소송 같은 건 변호사를 써서 액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의 비용에 부담감을 안 느끼고 내가 내 나름대로 가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액 재판이거든요. 네네. 그런 장점은 있죠. 아.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러면 이 소액 재판을 통해서 어떤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 이후에는 금전적인 판결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이겼으면 그 상대편으로부터 돈을 어떻게 받죠? 그렇죠.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주네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미국에서는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진해서 돈을 갖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판결문을 갖고 내가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얘는 abstract judgment라는 거를 법원에서 받아서 네. 그러니까 abstract judgment라는 건 판결문이 맞다는 거를 어떤 확정해 주는 그런 서류거든요. 네. 그걸 받아서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을 만한 카운티, 예를 들어서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뭐 카운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각 카운티마다 등기를 그 abstract judgment 등기를 해 놓으면 네.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또는 비즈니스나 뭐 이런 거를 에스코를 통해서 판매할 때에 네. 그 사람 이름으로 abstract judgment가 있다는 게 뜨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지불하지 못하면 네. 그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점은 뭐냐면 abstract judgment 한번 리콜딩 해놓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7년 후에 8년 후에 지금 상대방이 지금은 자산이 없지만 네. 나중에 뭐 5년 후에 7년 후에 자산이 또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팔 때 거기 되면 이자가 또 연에 10%씩 가산이 돼서 아. 나중에 돈을 판결문 플러스 every year 10% 이자를 계산해서 그걸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판결문을 집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은행을 찾아서 은행에 있는 돈을 갖다가 레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있는 비즈니스의 어떤 비즈니스 직접 하는 데 가서 돈을 또 예를 들어서 캐시웨이에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뭐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하셔서 네. 또는 변호사와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소액 재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abstract judgment를 하시는 게 비용이 제일 많이 안 들고 조금 당장은 못 받지만 언젠가 받을 거라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소액 재판에서 아무리 이겼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고 또 집행을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계셔야겠네요.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네. 집행할 때 쓰는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한테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아, 다행이네요. 네. 네. 집행까지 과정을 생각을 하시고 소액 재판을 시작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소송 절차가 쉽고 뭔가 모든 준비를 뭐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해도 이 소액 재판을 통해서 코트까지 뭔가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용도 당연히 들기 마련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양측이 그냥 합의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항상 네. 합의를 봐서는 손해 볼 사는 없다고 봐요. 네. 네. 그리고 꼭 소액 재판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뭔가 시작을 그냥 당장 하지 마시고 전문가분들과 이게 승산이 있는 건지부터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께 미리 가서 뭔가 좀 자문을 구하고 할 수 있으면 이거 이기겠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준비를 해도 그렇죠. 사실 늦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민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참 많고 소액 재판 할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은근히 많은데 좀 미리 알고 계시고 이게 아무리 간단해 보여도 그렇게 쉽고 간단한 거 아니다라는 점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원석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714-634-1234 714-634-1234번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법적인 조언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액 재판에 대해서 이원석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셔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상담 진행의 구도경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